여러분, 회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세 가지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발견한 거의 실패의 공식 같은 거죠. 네, 바로 500. 이게 지난 20년간 저희가 직접 분석한 기업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업종, 규모, 대표님 나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망해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게 자기 회사 얘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회사가?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 세 가지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회사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네, 500개 기업이 우리에게 보내는 단 하나의 경고. 그게 뭔지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패턴입니다. 바로 수익 없는 성장이죠. 아니, 매출은 분명히 늘었는데 왜 우리 회사는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보입니다. A사라는 곳인데 매출이 80억에서 150억으로 거의 2배가 뛰었죠. 와,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에요. 8%에서 고작 2%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남는 돈 하나 없이 현금 흐름만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대표님들이 일단 매출만 치우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작 어떤 거래처가 돈을 벌어다 주는지, 고정비는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로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바쁜 거랑 돈 버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답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처방전은 뭘까요? 거창한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한 엑셀 파일,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요, 매달 우리 회사 손익계산서를 직접 들여다보는 습관이에요. 바로 이 습관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경우인데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 강점이라고 믿었던 게 어느 순간 회사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1인 의전형 조직입니다. 실제 B사라는 곳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유능한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2주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처리 안 된 견적서 15개, 고객 클레임 3건, 날아갈 뻔한 계약 2건, 일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말 그대로 대표님 한 명 없다고 회사가 그냥 올스톱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창업 초기에는 대표 혼자서 빠르게 결정하고 책임지니까 그게 엄청난 강점이잖아요. 비전도 확실하고요. 근데 회사가 크면서 이게 다 약점으로 바뀝니다. 빠른 의사결정은 대표한테만 일이 몰리는 병목 현상이 되고 명확한 책임 소재는 중간 관리자들이 클 기회를 뺏어버리죠. 결국 대표 한 사람에게 모든 리스크가 집중되는 아주 위험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정말 만약에 내가 당장 내일부터 2주간 연락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평소처럼 돌아갈까요? 내 최종 승인 없이 중요한 일들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핵심 고객을 다른 직원이 맡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당장 한번 대표 없이 일주일 버텨보기 같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아주 작은 결제 권한부터 위임하면서 3년짜리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패턴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나중에 덫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긴 한데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죠.
C사라는 곳이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 회사가 ESG 규제, 이거 대응해야 한다는 걸 2년 넘게 알고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하다가 계속 미룬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핵심 고객사에서 거래 끊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매출의 30%가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자, 그럼 또 진단 들어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3년 넘게 미뤄온 과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낡은 회계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ISO 인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있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그 일을 끝까지 영원히 안 했을 때 우리 회사에 닥칠 최악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큰일 나겠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완벽한 계획 같은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 일을 딱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바로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실패들에는 어떤 공통된 뿌리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요, 바로 현재 편향이라는 심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현재 편향이라는 생각의 오류가 어떻게 세 가지 실패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죠. 수익 없는 성장은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니까 수익 구조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고요. 1인 의존형 조직은 지금 내가 건강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승계는 나중 문제야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덫은 지금 고객이 있으니까 ESG 같은 골치 아픈 건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결국 다 똑같죠? 지금 괜찮으니 미래는 나중에. 이게 바로 회사를 망하게 하는 핵심 공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요, 막 벼랑 끝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도 있고 자원도 있을 때, 바로 그 여유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도 있어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 회사 얘긴데? 하고 뜨끔하셨다면 바로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용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당신의 회사는 이 세 가지 패턴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